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도의 재발견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일본을 운 좋게 또 다녀왔어요. 와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일본에 갔으니까 한 3년 만에 거진 한 2년 반, 3년 만에 일본을 다녀왔었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야, 정말 일본은 위스키가 저렴하더라고요. 또 약간 올드보틀 같은 것도 많잖아요. 올드바틀도 많고 뭐 칵테일도 이제 꽤 저렴한 편이고 한국에 비하면 어떤 거 드셨어요? 좀 기억에 남는 위스키 좀 뭐 소개해 주세요. 많이 남죠. 근데 뭐 이게 다 제가 이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4, 50잔 먹은 것 같아서 그럼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나 쓰시고 오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저 혼자만 먹은 건 아니고 이제 일행이 있으니까 같이 시켜서 조금씩 맛을 보니까 이게 예전부터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일본 가서 위스키를 마시고 온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국내 위스키 가격하고 가까운 일본의 위스키 가격하고 가격 차이가 진짜 많이 납니다. 그거 보니까 그거 드셨던데. 네. 모리슨 보모어 다키스트? 아 그거는 이제 한 병을 사서 일행들끼리 이제 낮에 돌아다니다가 한 병을 사서 어디서 사세요? 그냥 보틀샵에서? 뭐 보틀샵은 아니고 이게 저만의 이제 비밀 장소로 좀 숨겨놔야 되는데 얼마 정도에? 한국 돈으로 한 4장 정도 했습니다. 400? 4만 원이요? 이게 위스키 가격이 사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뭐 항상 위스키 왜 이렇게 우리나라 비싼가요? 이런 얘기 하면 그 주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주세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스키 한국은 왜 비싼 것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 한국은 위스키가 왜 비싼 거예요, 이게? 주세가 이제 그렇죠. 주세, 그러니까 결국 주류세. 세금이죠, 세금. 그렇죠. 세금 문제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가까운 이제 일본과 비교를 해보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도수의 어떤 뭐 위스키로 예를 들면 40도짜리 위스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종량세라고 해가지고 양에 대한 세금으로 이제 네. 매겨진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가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지는 제조 원가가 달라지면 세금도 달라집니다. 종가세, 종량세.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일본 같이 종량세를 택한 나라들은 그러니까 뭐 40도짜리 1리터의 증류주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세금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한 4,000원. 4,000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가세, VAT 별도 뭐 이런 느낌인데 종가세는 제조 원가인데 제조 원가는 술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도 있지만 그 병입과 라벨링 뭐 이런 부자재, 뭐 프린팅 뭐 케이스 이런 그-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제조 원가가 뭐 8만 원이 들었다. 그리고 뭐 병값, 뭐 그리고 케이스 해서 한 2만 원 들어서 총 제조 원가가 10만 원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제조 원가 10만 원에 72%가 이제 주세로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7만 2천 원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제작 원가 72%에 또 30% 그렇게 되면은 2만 1,600원이거든요. 그게 교육세라는 항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를 다 종합한 거에 이제 저희는 또 VAT가 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총 해서 세금만 11만 2,960원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가 11만 원이 더 붙는 거네요. 110%가 거기에 이제 뭐 유통하는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제 제조원가 한 10만 원짜리 위스키가 한 25만 원 정도에 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예를 들면 술을 수입을 해오잖아요. 스카치 같은 위스키는 네네네. 그럼 관세가 또 붙어요. 그래서 155%가 세금이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외국에서 출시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환경을 위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케이스를 점점 안 만드는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내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가격에 녹아들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이 종가세라는 게 뭐 조금 더 이제 딥하게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사실은 조금 소득이 낮은 국가들한테 적합한 소득이 낮은 국가. 네
그러니까 왜 아직 종가세를 택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종가세를 택한 나라가 OECD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 4개국밖에 없고, 주로 이제 종가세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은 뭐 중남미나 아프리카, 동남아 뭐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소주 많이 먹잖아요. 초록색 병에 있는 그런 소주들. 네네네. 위스키를 이제 막 즐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때가 지금 약간 과도기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왜 그러면은 종량세를 안 하냐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종량세를 하면 초록색 소주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죠. 뭐 얼마나 올라가게 될까요, 그러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종량세로 바뀌면 이제 소주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서민들한테는 조금 더 부담이 가지 않냐라는 이유 때문인데, 사실 국내 이제 최근에 이제 국세청이라든지 그런 세금 관련된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쓰시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위스키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만 하면 앞에 K가 붙잖아요. 이게 세계화로 뭔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소주 가격이 오르는 게 되게 큰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이게 뭔가 서민 문화와 한국의 어떤 주류 문화가 떼려면 뗄 수가 또 없어서, 소주 가격이 올라? 너가 뭔데? 막 약간 요런 느낌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무조건 종량세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약간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국제법에 또 문제가 돼요. 소주만 동결을 하고, 이게 우리나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해왔네. 소주도 어쨌든 증류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세금을 저희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계속 종가세로 유지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종량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거의 지금 둘기님이 거의 무슨 법률 국세청에서 자문이요.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스키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포장재라든지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위스키를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왕이면 비지떡이라고 좀 이쁘게 포장되어 있고, 뭐 바틀도 좀 이쁘고 라벨도 좀 이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마시는 용도도 있지만 컬렉팅하는 용도로도 요즘은 많이 구매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구매가 확실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신경을 못 쓰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그 상자 하나 만드는 거에도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붙으니까. 패키지가 화려하고 뭔가 디자인이 이렇게 화려하고 그러면 이제 저 가격이 딱 책정이 돼 있을 때, 그럼 그 안에 내용물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게 조금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외 나가봤을 때도 한국의 위스키 값이 이렇게 많이 비싼 느낌이군요. 근데 또 저는 반대로 이번에 일본 가서 많이 느낀 거는, 위스키는 싸지만 한국이 이제 우리 바텐더들이 만드는 칵테일 값이 너무 싸구나. 맞아요. 왜냐면은 일본이 뭐 샵만 가도 우리가 뭐 쓰는 기주나 위스키가 일본 내 샵에서 우리나라의 반값 이하예요, 솔직하게. 근데 칵테일 값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판매가는 좀 비슷하거든요. 그 얘기는 원가가 훨씬 낮은데 거기는 어쩌면은 만드는 사람의 뭐 실력이나 아니면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걸 좀 인건을 좀 높게 쳐주는 편이라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원가는 높은데 이 바텐더들의 그 실력을 좀 낮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이 주세가 조금 개편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다 신경 쓰면서, 정말 뭐 위스키를 좋아하는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주세가 얼마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신경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사실 주세가 많이 낮아졌는데 판매가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유가가, 세계 유가가 확 떨어졌는데 국내 주유소 가면은 많이 안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위스키 가격이 조금 뭐 살짝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반면에 이제 소주값은 만약에 오르면 확 오르고.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민감하니까. 근데 사실 막 요즘 저는 막 압구정 이런 데 돌아다니면 소주가 막 6,000, 7,000원 해요.
근데 위스키는 사실 거의 가격이 동결 바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 2,000원 올리는 거. 맞아. 이게 소주 가격 왜 100원, 200원 올랐는데 왜 주점에서는 막 1,000원, 2,000원씩 올라가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주에는 되게 민감한데 위스키는 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어떤 신규 유입과 조금 더 이 위스키 시장이 좀 한국에 커지고 좋은 술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아졌는데 이런 제도적으로 받침이 없으면은 뭔가 계속 힘들어요. 계속 뭔가 아무튼 하이볼 한잔 해가지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계속 무거운 얘기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이게 되게 민감해요. 이게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정말 선뜻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좀 겁나 이러다가 세무조 세무치. 저는 당할 거 없습니다. 저는 투명합니다. 당당한 불기. 네. 자, 그러면 이번 에피소드는 이 정도에서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위스키가 비쌌나, 그리고 종가세가 무엇인지, 종량세가 무엇인지 추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뭐 좋은 방안 있으시면은 조금 이렇게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아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종량세가 좋다. 나는 중과세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나눌 수 있고 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좋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런 거보다 그냥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많이 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마무리 해달라고. 거꾸로 쓰신 거예요 지금? 와, 대단한데요? 이거 꼭 방송에 올려야 되겠는데?